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단체장과는 달리 현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은 여전히 깜깜입니다. 하동 옥종 딸기가 남미 브라질 시장을 뚫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우주항공도시의 꿈부터 바다 관광의 비상까지 올해 4천을 바꾼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지게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진주시 의회가 통합 30주년을 맞아 의정 30년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역 지방의원들의 공약 사항과 공약 달성률을 알아볼 방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지난 공약 공개를 의무화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를 약 6개월 남기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로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현역 지방의회 의원에 맞서 새롭게 도전장을 내미는 후보자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유권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이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누리집에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공약 달성률이 공개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공약과 공약 달성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지방선거 때면 지방의회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출직들은 자기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을 이행했는지를 확인을 중간중간에 시민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선될 때는 다른 이야기, 그다음에 의원이 될 때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의회 대부분은 지방의원 공약과 공약 달성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약을 공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그런 사례인데 최근 인천광역시의회도 내년부터는 의원 공약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키로 했습니다. 공약 공개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원 개개인이 지난 4년간 거둔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우리 지역의회에서도 의원 공약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공약을 점검받음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책임감도 높일 수가 있고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개월 뒤면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 공개로 지방의원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국내 딸기가 처음으로 브라질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하동 옥종 딸기가 신선 농산물 수출이 까다로운 중남미 시장을 뚫은 건데 영국과 사우디에 이어 또 한 번의 기록입니다. 수출 기반이 넓어지면서 지역 농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하동군 옥종면의 수출 딸기 공동선별장입니다. 갓 수확한 딸기들이 정확한 규격에 맞춰 박스에 담기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재배된 딸기가 국내 처음으로 브라질에 수출되기 위한 선적식 현장입니다. 코리아 스트로베리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는 이번 물량은 총 1톤, 금액으로는 약 3만 달러 규모. 브라질과 싱가포르가 첫 목적지입니다. 브라질 수출이 갖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미는 물류비와 유통 조건이 까다로워 국내 신선 농산물이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그 장벽을 넘었다는 점에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하동 딸기의 해외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데 이어 올해 브라질까지 더해지면서 영국, 사우디, 브라질 모두에서 국내 첫 수출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하동군은 서로 다른 기후와 소비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 옥종 딸기의 상품성이 검증된 만큼 수출 확대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거 시장 안착을 위해서 저희가 2026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브라질의 그 딸기 시식 행사를 시작할 거고 기존에 저희가 하동 녹차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녹차와 딸기를 같이 프로모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중남미 시장에서
그 파라과이라든지 칠레 쪽으로 추가 수출을 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딸기를 비롯해 녹차와 쌀, 신선 가공식품 전반으로 수출국 다변화와 유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의 대표 특산물 딸기,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가며 딸기 산업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획보도, 우주항공 도시의 꿈, 바다 관광의 비상까지 2025년 사천의 변화를 이끈 소식들 8대 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1월 사천 용협연 우주항공 국가산단 내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 절차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6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유지 매입을 확정하면서 2030년 이전을 목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BTL 방식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올해 3월 사천시 산안면에 지역 첫 4년제 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대학교 우주항공 캠퍼스는 우주항공공학부 1학년 15명을 시작으로 우주항공청 카이 등과 협력해 항공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천 유일의 모래해변 남일대 해수욕장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선정으로 300억 원이 투입되고 로컬푸드 빌리지와 체험센터 등 관광 기반 시설 조성이 이어집니다. 민자 3천억 원 규모의 남일대 리조트 재건축 사업도 확정됐습니다. 사천시가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와룡문화제부터 우주항공의 날까지 이어진 10일간의 기념주간 동안 시민의 날 타임캡슐 봉인식, 청소년 물로켓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사천이라는 비전이 강조됐습니다.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경남도는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 기능 재편과 국제선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출입국 심사시설과 화물터미널 신축, 활주로 연장 계획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와 남강댐 방류로 삼천포와 남해 연안 어민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피해 지역에선 수천 톤의 해양 쓰레기가 떠밀려와 어업과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지방의회와 국회에선 책임 규명과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 68억 원, 연면적 1620제곱미터 규모로 요가실, 피부관리실, 모자동실 등을 갖춘 종합 산모 신생아 케어 시설이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사천시 실안동에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2013년 여수로 이전했던 조직이 12년 만에 사천으로 돌아와 연구와 보건, 교육 기능을 수행합니다. 7,000제곱미터 부지, 3층 규모의 청사에 잠수풀, 해양생물 보건시설, 전통어업 체험장이 마련됐고 삼천포항에는 390톤급 연구선도 배치됐습니다. SCS 김진수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추진제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는 안건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대비 2,700억 원가량 증액된 2조 2,900억여 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 실험 설비 구축과 재사용 핵심 기술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현대로템 등과 손을 잡고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가 우주항공 AI 기술을 교류하는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경남 TP 우주항공 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사천시와 항우연, 카이 등 18개 주요 기관 기업이 함께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선 항공안전기술원의 AI 활용 전망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AI 활용 항공우주정보 특허기술 조사 현황 등이 다뤄졌습니다. 한편 경남TP는 사천시의 지원으로 우주항공 분야 주요 학술 행사를 지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선 최근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방심했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요. 김현준 기자가 안전 수칙을 알아봤습니다.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파손된 채 뒤집혀 있습니다. 이달 중순 진주시 경남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5톤 지게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차로로 튕겨나간 차량은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또 한 번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지게차는 최고 시속이 30km 정도로 현저히 느려 운전자가 전방 주시에 소홀하면 이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께서는 부득이 야간에 도로를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사판 등 등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운전자도 형광조끼나 식별이 잘 되는 안전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적재물이 실려 있을 경우 시야가 한정되고 제동 시간도 길어져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저는 이미 지게차의 중간까지 걸어왔지만 운전석에서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행자는 지게차와 3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지게차 운전자는 반사경과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게차 운전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무게중심이 일반 차량보다 안정적이지 않아 깔림 사고가 잦습니다. 적재물 균형과 하차 시 주차 브레이크 작동, 포크 바닥 밀착, 타이어 받침대 설치 등 안전 방안 확보는 필수입니다. 지난 14일 산청에서는 70대가 뒤로 밀린 지게차에 깔려 숨졌는데 당시 경사로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는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게차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 재해로 이어집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인도네시아 소재 인력 양성 전문업체와 진행한 아카데미에서 첫 수료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체결한 업무 협약 이후 양성된 수료생들은 순차적으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내년 1월부터 국내 항공부품 업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카이와 협력사들은 지난 2024년 신설된 항공부품 제조원 취업 비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베트남 아카데미 1기 수료생 50여 명은 현재 지역 항공기업 7개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대표인 서천호 국회의원이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함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K-스페이스 시대 초소형 위성으로 여는 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연구개발을 넘어 양산과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생태계 조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 카이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지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경남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뽑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경남도행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여 원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자연재난 사전 대비체계 강화와 재난 발생 상황 관리, 유관기관 협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남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11,701원에서 3.5%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1,320원보단 1,790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경남도와 소속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에 적용됩니다. 진주시와 진양군의 통합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진주시의회가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돌아보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진으로 돌아본 30년 진주시의회 의정사 조명 전시는 진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오는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영상 리포트 박종영 기자입니다.
진주시와 진양구 통합 출범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진주시 의회의 변천사와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이 진주시 의회 의정 활동을 저희가 좀 조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시가 내년부터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은 18세에서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1회 한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 개청식과 함께 공식적인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축동면 신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는 지역 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청사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72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1,1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기원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남해군이 기초연금 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노인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지자체를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군은 기초연금 홍보 활동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 14,000여 명에게 매월 평균 42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행안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대장과 공적 장부를 대조해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산청군은 이 과정에서 누락재산 413건, 182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특교세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이 공군 최초로 간부 식당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비행단은 병력 감축을 대비하고 급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월 급식 만족도를 조사해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기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천을 찾은 방문객 수가 1,420만 명을 기록해 작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사천시는 방문회해 성과 공유회를 열고 숙박대전과 여행경비 지원 등 호응도가 높았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향후 관광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경남도가 2025년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지원 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는 시군 하도급 기동팀 운영과 당해 계약 관급 민간공사 하도급률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부와 군부로 나눠 진행된 평가에서 남해군은 군부 2위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군은 총 7억 원의 특별조정 교부금과 기관 표창을 수여받게 됩니다. 고용노동지부 진주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천의 한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축동면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을 출입금지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 노동자 2명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2층 식당 건물의 허물어진 벽 틈으로 추락했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도심 위로 옅은 구름이 넓게 펼쳐져 보입니다. 하지만 맑은 하늘과 달리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보온에 신경 쓰셔서 한파에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전 지역 맑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많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산청, 함양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0도에서 2도 분포 머무르겠습니다. 제주는 오전에 비 또는 눈 소식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세종 영하 11도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4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높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은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레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58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19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온은 영하권을 유지하며 매우 춥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셔서 체온 유지 잘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